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캐노니컬 앙상블의 적용 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핀에 대한 시스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 게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죠. 어제는 아이디얼 게스를 심지어 양자역학 버전과 고전역학 버전으로 두 번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짓을 오늘 또 해볼 건데요. 계산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캐노니컬 앙상블의 이 장점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것은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되게. 자,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실제 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입자의 수가 앞에는 그냥 n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입자가 많은 경우에 분배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먼저 다루고 이제 실제 예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는 서머리 슬라이드예요 돼요.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들, 서로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다니는 입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걔들이 구분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분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파티션 펑션이 각 입자의 파티션 펑션의 n승으로 쓰여집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구분이 불가능하다. 서로 구분이 안 되는 입자들이다라고 하면 n 팩토리얼 분의 1을 붙여줘야 됩니다. 요거는 깁스 커렉션 팩터라고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양이죠. 그리고 만약에 상호작용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만나요. 자, 렉처 4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네, 요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재밌는 현상은 여기서 다 일어납니다, 보통.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봅시다. 두 개의 입자가 있는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 경우에는 이 입자 A와 입자 B가 각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걔들을 입실론 I, 입실론 J라고 하는 인덱스, I라고 J라고 하는 인덱스로 붙이고 구분을 위해서 A랑 B라고 하는 입자 이름을 오른쪽 위 어깨에다 달아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A 입자의 파티션 펑션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냥 이거죠. 그놈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에다가 베타 곱해주고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익스포넨셜 위에 얹어주고 다 더해주면 걔가 파티션 펑션 됩니다. 걔가 A 입자의 파티션 펑션. 단일 입자 파티션 펑션이죠. 그 다음에 B 입자의 파티션 펑션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게 그놈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곱해주고 익스포넨셜 위에 얹어준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됩니다. 요게 볼츠만 팩터, 요게 볼츠만 팩터죠. 볼츠만 팩터 다 더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에너지는 얼마예요?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 입자가 두 개 있는데 각각의 에너지가 요거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더해서 요 놈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인덱스 i랑 j에 의존을 할 테니까 여기다 인덱스를 살려주고 그러고 나서 전체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 구해볼까요? 걔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i랑 j 전체에 대해서 그냥 요 에너지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얘가 뭐였어요? 요 에너지 두 개 합이니까 풀어서 써주면 이렇게 되고 제가 여기 앞에다가는 서메이션을 이렇게 썼는데 이 서메이션의 의미는 i 각각에 대해서 j 각각에 대해서 쭉 다 더해줘라라는 의미입니다.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 i로 해서 요게 하나가 앞으로 풀리게 되고 그다음에 j로 해서 요게 하나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얘는 누구? ZA. 얘는 누구? ZB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파티션 펑션은 ZA, ZB. A 입자의 파티션 펑션 곱하기 B 입자의 파티션 펑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두 개는 인디펜던트하다. 두 입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야 요게 성립이 되고요. 일단 에너지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스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건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 양자역학적인 시스템입니다. 고전역학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요. 한번 그래도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봅시다. 우리가 고전역학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페이지 스페이스라는 걸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걔가 뭐라고요? 위치와 운동량에 대해서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여기서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나요? 이 페이지 스페이스 상에서 점 하나를 찍으면 그게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건 했던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어제 배운 거는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 버전이었고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였어요? 볼츠만 팩터를 계산을 하는 거였어요. 각 마이크로 스테이트마다 볼츠만 팩터를 우리가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점 각각에 대해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 점에 있을 때 x랑 p가 얼마겠죠? 그러면 이 값에 대해서 에너지가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에 걔를 마이너스 붙이고 나누기 kbt 해줘가지고 혹은 뭐
베타 곱하기를 해주든 뭐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익스포넨셜 위에 얹어주게 되면 요게 이제 볼츠만 팩터가 됩니다. 맞죠? 이 점에 대해서 해줄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볼츠만 팩터 계산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연속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점이 무한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점들이. 그래서 조금만 바꿔줘도 에너지가 조금만 바뀌죠. 그러면 또 볼츠만 팩터가 조금 바뀌고요.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지? 우리가 사실은 볼츠만 팩터를 다 더해줘야 파티션 펑션을 구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역시 무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한계를 파이나이트한 수를 무한계를 더해주게 되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파티션 펑션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망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트릭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역시 상공간을 우리가 격자로 쪼개죠. 그래서 이 전체 공간에 대해서 이걸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닛 에어리아를 생각을 합니다. 유닛 볼륨. 여기도 넛이 빠졌네요. 시그마 넛. 를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마이크로 캐노니컬 양상불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분을 싹 해주면서요. 여기 이제 이 공간 자체를 적분을 싹 해줘서 그 부피를 구해주고 걔를 유닛 부피로 나눠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배웠던 단일 입자의 파티션 펑션이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얘기죠. 이거를 이제 고전적인 통계역학을 우리가 하고 싶다. 고전적인 입자를 다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과의 차이는 뭐냐면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은 여기에 1이 들어가요. 숫자 1이. 근데 캐노니컬 앙상블이 되면서 볼츠만 팩터가 들어갑니다. 그 볼츠만 팩터에 올라가는 에너지는 X와 P에 의존하는 그런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거를 X와 P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걔를 유닛 볼륨 시그마 넛으로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 파티클 파티션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또 해볼게요. 두 개의 서로 구분 가능한 고전적인 입자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똑같게 생각을 해보면 A 파티클과 B 파티클에 대해서 에너지 입실론 A, 입실론 B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은 각 에너지 XA와 PA의 의존, 여기는 XB와 PB의 의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티션 펑션을 구해보면 제가 X라고 썼는데 Q라고 썼네요. 여기는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벡터로 쓰면 X, Y, Z까지 해서 Q는 뭐냐면 Q는 X, Y, Z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다시 보면 그래서 뭔 짓을 했죠? 지금 적분을 했습니다. 뭐를? 볼츠만 팩터를. A에 대해서 우리가 파티션 펑션 구하고 있으니까 A의 에너지를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그때 A 입자의 모든 위치, A 입자의 모든 운동량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고요. 걔네들을 유닛 볼륨 시그마 넛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똑같은 작업을 우리가 B에 대해서도 해줄 수가 있겠죠. 다를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스템 전체 에너지 생각해 봅시다. 두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해요. 그럼 시스템 에너지는 둘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요 에너지는 뭐에 의존하는 애예요? 얘는 QA, QB, PA, PB에 의존하는 애입니다. 입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두 입자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각각의 운동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양에 의존하는, 등호가 아니고 거기에 의존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써보면 파티션 펑션의 형태로 써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가 시그마 제로 제곱이 되는데 왜냐면 입자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유닛 볼륨을 나눠줘야 돼서 시그마 제로가 제곱이 들어가게 되고요.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역시 여기다가 이걸 대입을 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개 쓸 수가 있습니다. 요 항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A 빼기 베타 입실론 B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쪼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A랑 B 입자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니까 적분이 A인 애들은 여기에 가서 걸리고 B인 애들은 여기에 가서 걸립니다. 그러면서 요 형태와 요 형태가 나오게 되죠. 시그마 제로가 하나씩 여기다 나눠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ZA 곱하기 ZB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고전적인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게 이렇게 Z는 그러니까 전체 파티션 펑션은 스몰 ZA, 스몰 ZB의 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디스팅기셔블 한 경우에 두 개의 입자를 봤는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n개의 서로 구분 가능한 그런 입자들이 있는 경우에 파티션 펑션은 각 입자들의 파티션 펑션을 다 곱해주면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근데 각 입자들이 완전 다른 파티션 펑션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 경우도 다루겠지만 보통은 같은
이제 파티션 펑션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자에 대한 파티션 펑션이 다 같은 형태라면 걔를 그냥 스몰 z라고 쓰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죠. 이게 제가 제일 앞에서 보여드렸던 식이 되겠습니다. 입자가 n개 있고 그 n개의 입자들이 서로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각 입자에 대한 파티션 펑션 스몰 z를 n승해줘서 우리가 전체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항상 이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쉽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자, 두 개의 이제 구분 불가능한 입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제가 이 구분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번 입자가 스테이트 A에 있는 거랑 2번 입자가 스테이트 B에 있는 거나 1번 입자가 스테이트 B에 있고 2번 입자가 스테이트 A에 있는 거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구한 파티션 펑션을 두 개를 다른 상태로 놓고서 계산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 더블 카운트 된 것을 깎아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두 배만큼 우리가 더 많이 파티션 펑션을 구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배를 나눠주면 되죠. 2로 나눠주면 제대로 된 파티션 펑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일반화를 시켜보면 결국은 깁스 커렉션 팩터만큼을 곱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n 팩토리얼. 걔를 바꿔가지고 이 입자들의 상태를 다 바꿔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각 입자들의 파티션 펑션 곱에다가 n 팩토리얼을 나눠준 형태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원 파티클 파티션 펑션이 다 똑같은 형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디스팅기셔블이냐 인디스팅기셔블이냐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스핀을 먼저 봅시다. 스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어제 살펴봤던 똑같은 시스템이죠. 고체 시스템에서 각 위치에 스핀이 있고 업이나 다운이나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디스팅기셔블 할까요? 인디스팅기셔블 할까요? 얘는 디스팅기셔블 합니다. 왜? 위치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요, 얘들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팅기셔블하게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죠. 각 입자의 파티션 펑션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1번 위치에 있는 애는 죽어도 계속 1번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계속 가보죠. 자, 파티션 펑션 계산해 봅시다. 하나의 파티션 펑션 어떻게 구할까요? 요거죠. 파티션 펑션의 형태가.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S는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근데 상태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업이냐, 다운이냐. 서메이션을 풀어주게 되면 요겁니다, 그냥. 업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베타 곱해서 익스포넨셜 위에 얹어주거나 다운 스핀에 대해서 마이너스 베타 곱해서 익스포넨셜 위에 얹어주거나 끝! 파츠 정전 다 구했습니다.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멋있게 써보면 얘네들이 뭔지 우리가 알죠? 얘는 2분의 입실론 나누기 2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입실론이고 맞죠? 맞나? 부호가 맞죠? 순간 헷갈렸네. 그래서 얘네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것을 이제 간지나게 쓰는 법이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쓰는 겁니다. 자, 하이퍼볼릭 이거 잘 모르나? 자, 하이퍼볼릭 사인이 있고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있는데요. 너무 친절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애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하이퍼볼릭 사인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이제 왜 이런 이상한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성질이 비슷해요. 코사인은 익스포넨셜 요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코사인 x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오일러 형태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되고요. 사인은 i가 붙어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 사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시면 복소수의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 얘를 실수화를 해주게 되면 이 하이퍼볼릭 함수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왜 쓸데없는 수학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요거 잘 보시면 요 정의를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형태가 여기를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한 애들을 넣어가지고 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형태로 만들어주면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냥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파티션 펑션 구해볼까요? 저 스몰 z에 n승 해주면 됩니다. 끝.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집에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이 연력학의 양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어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스핀 시스템 하느라고 막 무슨 내부 에너지가 얼마일 때 엔트로피가 얼마고 컨비네이션의 수 막 계산하는 거 했잖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자, 여기까지 구했죠?
이제 연력학 구하면 됩니다. 헬로몰츠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kBT 로그 Z 해주면 되죠. 다 구했어요. 대입하면 끝입니다. 자, 내부 에너지 베타로 미분해 준다면 치면 된다고 했죠. 로그 Z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그런 게 로그 안에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산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해보시면 이게 뭐로 나오냐면 사실은 이 안에를 한 번 더 풀어서 보면 로그 안에 두 개가 곱이 돼 있으면 합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한번 풀어서 써줄 수가 있고요. 얘를 우리가 DD 베타를 해주게 되면 얘는 상수니까 날아가 버리고요. 요 놈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되는데 로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 자체가 분모로 와서 코사인 하이퍼볼릭 요게 이제 분모로 하나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를 미분한 게 뒤에 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좋은 점이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붙여주면 요게 이제 미분이 되고요. 미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있네. 이 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나누기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정의하기를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역시 탄젠트랑 비슷하게.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쓸 사람들은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가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2분의 엡실론이 한 번 더 나오게 돼서 그게 이제 앞에 붙는 엡실론 팩터의 기원이 됩니다. 됐고요. 분의 2가 빠진 것 같아요. 네.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엔트로피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두 개를 뺀 다음에 t로 나눠주면 됩니다. 끝. 다 구했다. 네. 요거 이제 우리가 아는 거 써주고 여기도 역시 2가 빠졌네요. 그러면 그리고 헬로몰츠 에너지 대입해주고 그렇게 하고 t로 나눠주면 나옵니다. 재밌는 게 이게 우리가 어제 배웠던 그 컨비네이션 수 막 고려해가지고 했던 그 엔트로피 있죠. 얘는 지금 일정 온도에서의 엔트로피고 어제 했던 거는 이제 일정한 에너지, 내부 에너지일 때 엔트로피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두 개를 사실 비교를 해보면 결국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거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십시오. 꽤 재밌는 작업이에요. 그게 되게 딱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수식이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잘 해보면 잘 해보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스핀. 슬라이드 3장 만에 끝났네요. 어제 우리 스핀 몇 장 했었죠? 엄청 많이 했었는데. 캐노니컬 앙상블의 우월함을 아시겠습니까? 캐노니컬 앙상블이 짱이에요. 파티션 펑션만 알면 모든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설득이 됐나? 자, 이제 아이디얼 개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디얼 개수의 경우는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보여줘 버렸네. 아이디얼 개수의 경우에는 디스팅기셔블 할까요? 인디스팅기셔블 할까요? 인디스팅기셔블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왜냐면 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섞이니까. 그러면 서로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양자역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이런 형태로 이제 출발을 해야죠. n 팩토리얼이 앞에 붙어 있는 형태. 자, 그러고 나서 양자역학적인 버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또 막 이제 어제의 악몽이 떠오르려고 하는데 훨씬 속이 편합니다. 여기서는. 자, 양자역학적으로는 우리가 파티클 이너 박스 1D를 풀게 되면 요런 이제 해를 얻는다고 했었죠.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파티션 펑션 구하면 되는데 다 했어요. 자, 파티션 펑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상태에 대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끝납니다. 예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불친절하니까 얘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써줘야겠죠? 어떻게 쓸 거냐? 사실 요런 형태, 지금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다르게 얘기를 하면 n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어떤 상수 곱하기 n 제곱이거든요. 요거는 수학적으로 클로즈드 폼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단일한 함수로 형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 제목이 무언가를 함의를 하고 있죠.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인데요. 뭐냐면 얘를 요 서메이션 기호를 적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요걸 이제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요 에너지 간격이 굉장히 촘촘한 경우에 가까운 경우에는 요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간격이 촘촘하려면 양자역학적으로 양자역학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너지 간격이 촘촘하려면 박스 사이즈가 커지면 됩니다. 박스가 충분히 크면 에너지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보통 보는 그런 시스템들의 경우에는 박스 사이즈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미터, 센티미터 이런 스케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나노미터, 옹스트롬으로 가면 간격이 커집니다. 그런 데서는 이 근사를 쓸 수가 없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연력학적 시스템들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요 근사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메이션으로 돼 있는 애들이 너무 촘촘하게 있으니까 걔들을 적분으로 처리를 해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적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네. 이 적분은 뭐냐면 가우시안 적분이에요. 너무 쉬운 적분이고요. 얘를 해주게 되면 4알파분의 파이 전체의 루트 씌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너무 쉬운 적분이라기에는 요거 증명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적분표에 따르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증명하는 법을 알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요거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은 알파가 뭐예요? 알파라는 애가 베타 H제곱 8MA제곱이 알파에 해당을 하겠죠? 걔를 써가지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결과를 얻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A제곱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루트 취하니까 A는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상수라서 앞에다가 묶어가지고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쁜 형태로 우리가 파티션 펑션, 원 파티클 파티션 펑션을 얻었고요. 다음 스텝은 뭐예요? 이제 n개의 파티클로 확장을 하는 거죠. n 팩토리얼 앞에 붙여주고 z에 n승 해주면 되겠죠. 해줬더니 네, 앞에서 구했던 z 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건 지금 1차원 상대속 입자니까 우리가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 달라질 거 별로 없습니다. 그 보시면 3차원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양자수가 3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식이 똑같은데 여기 뒤에가 nx제곱, ny제곱, nz제곱 이렇게 붙게 되고 뭐 에너지가 nx, ny, nz에 이제 의존하는 식이 되는데요.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파티션 펑션의 아니지. 그렇게 해서 구한 파티션 펑션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주게 됩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요 n이 3배가 되는 것과 같아요. 얘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여기가 3배씩 되는 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사실 제가 빨리 진행한 이유가 마이크로캐노니컬 앙상블에서 1차원, 3차원 넘어가는 것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고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놈을 이제 우리가 보면 A가 뭐였어요, 아까? 이 놈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A죠. 그러면 A 3승은 V 볼륨이 될 거고요. 그래서 A의 3n승은 V의 n승으로 우리가 바꿔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부피에 대한 것까지 다 얻어줬네요.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얻은, 물론 중간에 우리가 근사를 한번 했습니다. 컨티뉴엄 근사, 연속체 근사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얻은 파티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n차원 구의 부피를 가지고 씨름을 했던 어제와 비교를 하면 훨씬 간단하게 구한 거죠. 자, 이젠 클래시컬 버전 한번 가봅시다. 클래시컬 버전은 역시 우리가 1차원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고 했었는데요. 하나의 입자에 대한 경우를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죠? 에너지가 EM분의 P제곱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없고요. 이게 이상기체니까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EM분의 P제곱 이렇게 이게 나온다는 건 어제 설명을 했고요. 그럼 얘를 또 대입하면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불친절하니까 적분을 해줘야겠죠. 적분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적분을 잘 보시면 요 안에 P적분 함수가 적분 변수가 2개인데 뭐에 걸리죠? P에만 걸립니다. X에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X랑 P랑을 분리를 해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요 X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이 상자의 길이가 0에서부터 A니까 걔를 아래 끝, 위 끝으로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 2를 적분하는 거니까 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적분이죠. 요한이도 할 수는 없겠지만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쉬운 적분입니다. 맞나? 요새 미적이 막 수능에서 빠진다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쉬운 적분이죠. A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 항은 그냥 A고요. 뒤에 항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 항은 이거 보니까 가우시안 적분이네요. 아까 했던 우리가. 그래서 가우시안 적분이니까 얘는 근데 아래 끝, 위 끝이 어떻게 돼요? 운동량은 고전역학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다 이 상한, 하한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지 않은 고전역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가우시안 적분이니까요. 걔를 이제 해주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식에다가 여기서는 이제 알파가 요 놈이 이제 알파가 되겠네요. 요 알파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Z가 나오게 됩니다. 다 했네요. 역시 얘를 n 파티클로 확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될 거고요. 여기 A 있는 애가 뒤로 갔네요. 네, 요거는 그냥 순서가 그냥 바뀐 거고. 자, n 팩토리얼 앞에 붙여줘야 되고
지금 어려워요? 어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은 한 스텝 한 스텝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거기는 모든 유도 과정이 다 어려운데 얘는 요거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거 구하는 데까지 좀 집중을 했다가 그다음부터는 또 똑같은 거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했죠. 자, 3차원으로 확장을 해볼게요. 똑같게 3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달라질 거는 여기랑 여기가 3배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 이치로 A의 3승은 V니까 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유도를 했으니까 걔들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위에는 고전역학 버전, 밑에는 양자역학 버전입니다. 뭐가 보여요? 다른 놈이 보이죠? 누가 달라요? 여기가 다르네요. 두 개가 같은 결과를 줘야 되죠? 시그마 제로는 뭘까요? H가 됩니다. 네. 어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는 막 H의 N승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시그마 제로를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해서 그렇고 얘는 한 입자에 대해서 시그마 제로를 정의하면 무조건 H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그마 제로가 H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일치된 결과를 줬으니 이 일치된 결과를 가지고 연력학적인 양들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헬름홀츠 에너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마이너스 KBT 로그 Z. 네. 이거는 거의 이제 외워야죠. 한 10번 말한 것 같은데 이제.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그냥 쑥 대입을 하면 되고요. 조금 이제 편의를 위해서 얘를 쭉 풀어서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뭔 짓을 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물리량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내분해제 계산은 어떻게 하죠? 근데 얘는 로그 Z를 베타로 미분한다 그랬죠?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내부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로그 취한 다음에 넣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는 잘 째려보시면 사실 이 미분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면 베타에 대한 미분인데요. 여기는 로그로 붙어 있기 때문에 로그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함수는 항상 다 덧셈으로 쪼갤 수가 있죠. 보면은 베타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곱셈과 나눗셈의 형태예요. 그리고 다 베타랑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미 있는 애는 오로지 요 베타의 2분의 3n승이고 얘네들이 여기 마이너스 부호랑 얘가 지금 분모에 들어있어서 마이너스 부호 하나 나오는 게 상쇄가 돼서 이런 형태로 떨어지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베타랑 상관없는 항들이에요. 로그 안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들은. 그래서 얘는 베타로 미분하면 다 날아갑니다. 요 놈만 의미가 있죠. 얘 해주면 뭐가 돼요? 얘는 로그 베타의 2분의 3n승은 2분의 3n 로그 베타잖아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맞죠? 로그 베타죠. 그리고 요거를 베타로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미분을 해주게 되면 2분의 3n 베타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베타가 누구예요? KBT분의 1이죠. 그러면 KBT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과가 2분의 3 NKBT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2분의 3 NRT가 나오고요. 이거 우리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증명했던 결과랑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그랬죠? 뭘로 계산을 하든 서울로만 가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서울 중심적인 잘못된 속담이고요. 뭐로 가도 해운대만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번영로를 타든 시내로 가든 해운대만 가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압력 구해볼까요? 압력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헬름홀츠 에너지 구했잖아요. 이 헬름홀츠 에너지를 부피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연력학에서 아는 건데 부피로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해줄 건데요. 자, 부피를 미분하려고 싹 째려보니까 부피를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얘. 나머지는 부피 없어요. 부피 없고 부피 없죠. 다 날려버릴 수 있고 부피 있는 애만 오로지 쟤만 미분을 해주게 되면 요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V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면 P는 V분의 NKBT. 다른 말로 PV는 NKBT 혹은 NRT가 되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한 번 더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역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 한 것과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엔트로피 계산도 할 수 있죠. 엔트로피는 어떻게 해요? 뭐 여기서 지금 하진 않을 거라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데 U를 A에서 빼주고 그러니까 U 빼기 A 나누기 T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역시 엔트로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 복잡해서 제가 굳이 쓰진 않는 거고 걔를 또 잘 정리를 해보면 사쿠어 테트로드 엔트로피식이라고 우리가 어제 유도했던 엔트로피식과 같다는 것을 또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끝났네? 잠깐만. 네, 그렇군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응용 부분은 사실 제가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났네요. 네, 그래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캐노니컬 앙상블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계산이 빨라요. 우리 어제는 2시간을 꼬박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던 내용들을 지금 1시간, 아니 30분 만에 지금 다 한 거거든요. 캐노니컬 앙상블이 얼마나 우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러분 캐노니컬 앙상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 쉬고 또 역시 오늘은 좀 느긋하게 쉬어도 되겠네요. 45분에 10분 쉬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